정윤회 씨, 만만회 이런 얘기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얘기하면서 회자가 되는 표현인데 그 핵심, 비선의 핵심으로 불리는 분인데 이혼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과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런 것인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 처음 보도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설마 이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바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네. 올해 3월에 정윤희 씨하고 그 부인 최모 씨가 서로 네. 이혼한 것에 서로 합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면서 네. 다른 사람하고 달리 아주 특이한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로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서로 누설을 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 후에는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이혼과 다른 속사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세 가지 특이한 조건을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준비한 거 있는데 화면을 먼저 좀 띄워주십시오.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혼 소송하는 판결문 보는 거 참 드문 일인 것 같네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재산 분할 없다. 보통은 네. 서로 부부간에 하면은 5대5 아니면 6대4 정도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서로 부부간에 너무 재산 차이가 많으니까 네. 이렇게 재산 분할 없다는 걸 명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네.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결혼 중에 벌어졌던 이제 부끄러운 일 이런 거 공개하지 말자 뭐 이런 약속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혼 후에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자녀도 전부 그 최태민 전 목사의 딸이죠. 네. 부인이도 그 양육권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정윤회 씨는 양육권은 물론이고 재산권도 모두 부인에게 넘겨주는 그런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게 아니냐. 네. 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건 작년에 이제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사진인데, 자,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이 두 부부의 사진이 보이는데, 바로 이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혼이 왜 관심을 끄냐면, 왼쪽에 있는 저 남성,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공식 라인 말고, 이분의 역할이 비서의 역할을 넘어선 뭔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이분이 최근에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특이하게 얘기한 것들이 몇 가지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중앙일보 보도에 있을 네. 때는 네. 바로 아내의 건물 임대료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이혼을 한 것으로 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서로 얘기가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바로 저 건물이죠. 예, 저게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시가가 한 16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건물. 아, 저 건물, 그렇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저 정도 건물이라면 시가가 160억에서 200억. 예. 그 정도 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나 돈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빌딩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권력자와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판결문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예. 실제로 저 건물이 누구의 지금 그 재산 분할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저 네. 건물이 어느 쪽, 즉 남편 쪽 아니면 아내 쪽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봐서 실제로는 정윤 씨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한 다음에는 지금 사실상 큰 재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쯤이면 발표가 날 텐데 현재로서 김무성 의원이 유력하다는 조사 결과가 하나씩 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장 연결되면 그 발표 직전에 잠시 실내 체육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윤회 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누구의 사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분의 유력함이 주목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윤회 씨가 네.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자리 잡은 데는 바로 장인의 영향이 컸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 장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항상 어떤 그 의혹이 나오면 약방의 감촉격으로 등장하는 최태민 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정윤회 씨는 최태민 전 목사의 5째 딸과 결혼을 했는데요. 네네. 이 정윤회 씨는 여권에서는 정 실장이라는 별칭으로 네네. 불립니다. 네, 왜냐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에 대구 달성에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했는데 네네. 그때 비서실장으로 그 보좌를 했고 네. 또 200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예, 네. 잠시 한국미래연합 네. 대표를 맡았을 총재를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총재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에 이제 자주색 자켓을 입고 머리가 좀 벗어진 저분이 최태민 목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바로 자, 이제 그렇다면은 그 최태민 전 목사 박근혜 대통령의 네.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네.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때는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그 광복절 기념식에서 총탄을 맞고 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데요. 네. 최 목사가 굉장히 그 상심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였던 박 대통령을 접견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접견 후에 곧바로 대한구구 선교단을 네.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단체는 이듬해에 구국 여성봉사단 그리고 네. 희망 봉사단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꿉니다. 예, 바로 여기에서 이제 최 목사가 이 단체 운영하면서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또 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돈을 받고 청탁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네. 중앙정보부가 바로 최태민 수사 자료에서도 이런 네. 부분을 적실했고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네네. 네,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바로 이 최 목사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가 오히려 혼이 났다. 이런 일화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군요.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경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이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으로서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불과 10분 정도 후면 최종 발표가 공식적으로 날 것 같은데요. 자, 서청원, 김무성, 서청원 두 의원의 대결에서 김무성 의원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것. 네, 새누리당을 바꿔라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출범한 이번 새로운 2년 체제 김무성 당대표가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저 현장으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비선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영상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문고리 참모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인데요. 아니 당신 밤마다 어디 가더라. 비선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름은 대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정윤회 씨를 언급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만 누군지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요. 야당에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이 비선에 대한 논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 나와 계시죠?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목격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밤에 자주 외출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출을 한다는 청와대에서요. 예, 바깥으로 외부로. 제가 뭐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스토커도 아니고 몇 시에 뭘 어떻게 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서면 자료를 잔뜩 싸들고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그것도. 네. 글쎄요, 그게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청와대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제가 하다만 그런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집에 가서 또 보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그렇게 외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휴지에 싸서 들고 다니신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그 제가 보자기에 써서 뭘 들고 나간 적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의원님께서 서류라고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서류를 함부로 밖으로 집으로 가져갑니까?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네요. 예, 서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서류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네. 제가 읽고 있는 책이라든지, 예, 제가 읽고 가지고 있는 있는 책이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비서관께서는
이 만만회에 이어서 아까 그 김영록 수석도 지적을 하셨던데 만회 상환 거기에 본인이 해당되고 주목받고 있다는 걸 아시죠? 네, 언론 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 밤에 자주 서류를 싸들고 밖으로 외출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의 모습인데요. 네.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상대로 네. 홍보 질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선출됐군요. 자, 새로운 체제, 잠시 후 이제 넘어가긴 하겠는데, 저렇게 서류를 갖고 나가는 거, 이게 드러난다는 것이 누군가 바깥에 좀 인사 문제를 얘기하고 그렇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한마디로 어떤 의미인가요? 말해서 이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서류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국정을 어떤 특정인과 논의한다. 네. 이런 의혹책인데요. 일단 새정치- 사실관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네. 네.